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국민의힘의 정진석 의원을, 정무수석의 홍철호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선,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지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의원님. 저 어제 인선이요. 네. 비서실장의 정진석 의원, 정무수석의 홍철호 전 의원.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당연히 우선 대통령 인사권 존중해야겠죠. 예. 그리고 좀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크게. 예. 저는 그전에는 관료 출신 분들이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는 다선 의원, 재선 의원 같은 이런 정치인들입니다. 국회를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것이 바로 국회를 더 중시하겠다. 앞으로는 협치를 제대로 하겠다. 그런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정진석 비서실장께서도 총선에 표출된 이런 민심을 정말 제대로 성찰을 하고 예. 여당과는 건강한 그런 당정 관계,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장점을 서로 극대화하면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관계를 내는데 주력하시고, 예. 그다음 또 야당과는 협치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 세상에서 제일 실현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건전한 당정 관계일 수도 있잖아요, 의원님. 예. 어려운 예. 일 하라고 그렇게 엄중한 책무를 주신 거죠. 예.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워낙 정진석 의원이 여권에서 맏형과 같은 분이잖아요. 5선 의원을 지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친윤 의원들 중에서 맏형격이다. 뭐 이런 평가도 있어서 오히려 저 용산 대통령실에서 당을 확 장악하고 가려는 거 아니냐, 장악하겠다는 거 아니냐,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일부 언론의 해석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 같은 상임입니다. 그러니까 예. 같이 해외 출장도 가고 하면 정진석 의원 스타일이 예. 본인의 주장만 이렇게 내세우는 것보다 오히려 중재 역할을 잘하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중재 역할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아, 당정 관계도 좋아질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야당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일단 야당에서는 좀 비판적인 것 같아요.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던데, 뭐 친윤계다. 그 다음에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이 관련된 발언으로 지금 1심에서 실형 선고받다. 이 두 점 때문에 좀 비판적인 것 같거든요. 일단은. 예, 그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죠. 예. 그리고 또 이번 선거에서 패배했던, 그래서 민심과 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야당 의원도 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예.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대통령과도 사이가 안 좋고 예. 야당과도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면 어떻게 중재를 하겠습니까? 그래도 알겠습니다. 예. 어느 한쪽과는 그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지, 예. 야당과 어느 정도 타협을 할 때 자율권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야지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아, 대통령과 좀 친밀감이 있어야 오히려 야당과의 협상이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이신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항상 보면 예. 어떤 일을 할 때는 완전히 그 양쪽으로부터 독립된 사람이 중재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래도 한쪽과는 오해 관계가 없이 예. 객관적으로 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예. 중재를 훨씬 더 잘하게 마련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정진석 비서실장은 대통령하고 서로 이제 경어를 쓰면서 존중하는 사이라고 하던데, 그래도 거리감은 좀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데 정무수석은 거의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러던데, 이게 사실은 수석 비서관을 잘 모르는 사람을 임명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 스타일을 보면 예. 대부분 그 대통령께서 그 전까지 알던 사람, 친밀한 사람들을 많이 쓰셨는데, 예. 사실 이번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은 아니어서 예. 저도 약간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네. 이게 또 변화의 조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분이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한다면 네. 오히려 더 정무수석의 일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예. 정무수석의 역할과
그리고 또 대통령 비서실장의 역할은 다르니까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실 내려와서 이 두 사람의 인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저 환한 표정으로 질의응답까지 했거든요. 네. 이게 이제 17개월 만에 있었던 일이다. 뭐 대통령이 좀 변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언론의 평가가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뭐 꼭 기자회견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정말 오랜만에 기자분들의 질문에 진솔하게 답을 하는 그런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야말로 정식 기자회견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까지의 나름대로의 그 소회나 그 잘못했던 점들에 대한 그런 자기 반성의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는 국정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겠다. 그렇게 청사진을 내놓으시고 사실 여당이 하는 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민생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리고 또 미래 비전을 제시해서 국민들께 희망을 주는 것. 그게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대답하기 곤란할 질문들이 아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관계,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아마 집중적으로 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 예, 저는 솔직한 게 제일 효과적이고 정말 국민들 마음에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조선일보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이제 기사가 일면에 실렸습니다. 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저께가 첫 번째 행사였는데 대통령은 뭔가 변화를 하려고 한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조선일보 일면 기사를 보고 처음에는 약간 이해는 안 갔었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원래 대통령께서는 정치하시는 분이셔야 되거든요. 근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 뜻이 이제는 야당과도 협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사실 그 민주주의 하에서는 여소야대가 아니어도 아무리 야당이 작더라도 그 야당과 협치가 필수거든요.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게 그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소수의 의견을 말살하는 건 전체주의죠. 그래서 제대로 이제 그 정치를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국정 변화, 그 기조의 변화로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아마도 어제 약식으로 한 2개 정도 기자들 질문을 직접 받고 답한 그게 하나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에게 또 하나의 큰 과제가 놓여 있는데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이루어지는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이에요. 이재명 대표와 이제 24일 또는 25일이 유력할 것 같다 이런 보도는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노인 의제들이 만만한 의제가 하나도 없어요. 전 국민 25만 원 지급 문제도 있고 총리 문제도 있고 최상병 특검법 문제도 있고요. 아마 그 전체를 하지는 못할 겁니다. 아마 처음 저는 여러 번에 걸쳐서 사실은 만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나는 건 상견례 수준이고 아주 굵직한 한두 개 정도의 그런 의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도 저는 충분하다. 이게 이제 첫 걸음을 내딛는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아마 제가 이재명 대표라면 이 전 국민 25만 원 지급 이건 사실은 돈이 들어가는 문제라서 정부의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저는 의제로 들고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건 지금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 우리나라가 돈이 무한정 많다면 그 일 못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드릴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나라 재정 상태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작년에 적자가 엄청나게 많이 났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한정된 재원으로 돈을 쓰려면 뭐 이런 말을 드리긴 죄송합니다만 재벌 총수도 25만 원 받고 그 다음에 혼자서
저 아주 어려운 곳에서 사시는 분도 25만 원 예. 받고 그건 저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의원님 그러니까 저 국민의힘하고 대통령실에서 이 안에 반대하는 제가 이제 논리는 이해는 하겠는데 문제는 예. 이게 야당과의 협치를 주장하고 이재명 대표의 말을 잘 경청하겠다라고 한 대통령이 맞닥뜨린 첫 번째 과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당과의 관계 생각하면 무조건 절대 안 돼 이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 그래서 어떻게 퍼센티지를 풀어나가야 조정할 될까요?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 국민들 중에서 예. 전체를 다 드리는 거는 예.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재정 형편도 그렇고 그다음에 원론적으로도 사실은 옳지가 않으니까 기왕에 어느 정도 예산을 정해놓고 예. 이걸 지금 현재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해서 도와드리자. 대상을 그래서 조정해서 타협을 이런 하자. 양극화를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보탬이 예.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돈을 쓰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합의가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이 신임 국무총리 문제는 어제 대통령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이 문제도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좀 안건으로 올려놓고 의논을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예,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무총리 인선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지금 예. 이제 사표가 내고 저 지금 업무를 보고는 계십니다만 그러면 사실 사람인 이상 마음이 좀 떠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민심을 받는 차원에서 보면 예. 통합형 인재 예. 그런 분들 사실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이런 분은 어떠냐고 거기서 직접 두 분이서 상의하실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1대1로 독대하신 적 있습니까? 1대1로는 아니었었고 그때 바이든 대통령 오셨을 때 네. 헤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제일 처음 일어나서 소개한 사람이 저였었거든요. 그래요? 예. 예. 그러면서 같이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교 그 2년도 서로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랬던 알겠습니다.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그 질문을 왜 드리냐면 어쨌든 대선 때 단일화를 하셨고 인수위원장을 지내셨는데 독대를 하지 못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있었어요. 오늘 제가 일부 보도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소통, 특히 이제 당내 소통의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전당대회 때 조금 용산 대통령실과 관계가 삐그덕거렸던 나경원 전 의원,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과의 회동을 추진할 수도 있다. 관계 개선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부르시면 대통령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서 만나 뵈야죠. 예, 대통령이 만약에 1대1 독대를 하게 되면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에게 뭐라고 제일 먼저 진언하시겠어요? 진언한다는 게 제가 드리는 대통령이 말씀이죠.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정권이 성공할 것 같습니다라고 조언을 하신다면 뭐부터 말씀하시겠어요? 그거야 제가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수없이 한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여당과 야당과의 역할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야당은 첫 번째 대화 상대가 여당입니다. 예. 영어로 오포지션 파티라고 하는 말 그대로 국민의 편에서 어쨌든 이 정책은 아니라고 반대를 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여당과 정부는 유일하게 집행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첫 번째 대화 상대는 야당이 되면 안 됩니다. 국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번 선거 같으면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여당 야당 싸우기만 하면서 국민이 소외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을 그러면 도대체 누가 개선시켜 줄 것인가 이런 자괴감에 빠지게 되어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제 총선 이후에 두 번째 국민의힘 당선자 총회가 있었는데 별로 나온 얘기가 없어요. 비대위 형태를 어떻게 할지도 아직 결정 못했다는 그런 거거든요. 결정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우선은 결정이 된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자기가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배제가 됐고 그다음에 또 원래 생각했었던 원내대표 선출 시기가 일주일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새로 또 원내대표도 뽑고 새로
비대위원장도 찾는 것보다는 네. 이번에 뽑힌 원내 대표가 지금은 이제 현역 의원이든 아니든 어쨌든 전당대회를 빨리 이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거 혁신형 비대위로 가야 됩니까? 관리형 비대위로 가야 됩니까? 저는 오히려 혁신은 제대로 된 전당대회에서 뽑힌 정식 지도부가 하고 예. 지금은 유일하게 남은 게 사실은 그 전당대회 룰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100% 당심으로 뽑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도 경험했듯이 그냥 선거가 없을 때 예. 당대표 같으면 모르겠는데 선거를 치르는 당대표는 민심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예. 되거든요. 어. 그래서 이번에 다시 최소한 예전처럼 복원 예. 그러니까 당심 70% 민심 30% 예. 또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5대5. 지금이 정말로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예.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됐을 때처럼 5대5. 5대5도 저는 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당대회 룰을 민심 반영하는 비율 높이는 걸로 개정해서 조기 전당대회 해가지고 선출된 권력을 당을 혁신하게 하자 요건데, 자 그러면 저한테는 솔직히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전당대회 나가십니까 안 나가십니까? 저는 지금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런 생각이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는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긴데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는 일관되게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예. 듣는 분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 예. 이게 팩트입니다. 사실 지금 저는 어떻게 당 개혁할 것인가. 그래서 예. 제가 제일 처음 그 발언 때 나와가지고 그 낙선자 대회를 하자고 이야기를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들이 이번에 아마도 반영이 될 텐데요. 예. 그것과 의료 대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는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의원님. 그리고 지금은 예. 뭐 비대위도 없고 아직 예. 그리고 언제 전당대회가 알겠습니다. 열릴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결정된 게 자, 없는데 예. 성급한 일이죠. 자, 그러면 의원님. 전당대회 시기가 결정이 되고 전당대회 룰이 민심을 반영 비율이 좀 높아지면 그러면 전당대회 출마하는 거를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나중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절대 안 나간다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절대 안 나간다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나중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 머릿속에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신지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국민의힘 네, 안철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